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친절하게 잡아줄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과 마지막에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중요한 내용까지 쑥 훑어볼 건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도형에서 이 그림 보자마자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보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에서는 성질과 평행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 것이고요. 삼각형을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합동에서는 초집중해서 우리가 내용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도형. 자, 지금 아까 그림 보니까 생각나요? 바로 이겁니다. 점과 그리고 직선 사이 거리는 아무 거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었다고 해서 거리일까요? No. 중요한 사실. 반드시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에 뭘 그었을 때, 수선을 그었을 때, 즉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점을 P라고 하고요. 얘를 직선 L이라고 하고 이 점을 H라고 친다면 점 P에서 발을 쭉 뻗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서서요. 다리를 있는 힘껏 쭉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이때 선분 PH의 길이, 내가 여기를 D라고 친다면 바로 얘가 갖는 의미가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등수학에 올라가시면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공식을 공부하게 되죠. 되게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공부해 줘야 돼요. 여기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거리를 구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요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겠죠.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뭔지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 이제 막곡지각과 동의각과 억각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막곡지각을 언급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려준 그림을 딱 기본 보시면 되는데, 그죠? 한 점 만나는 두 직선. 뭐라고요? 한 점 만나는 두 직선. 그럼 교점이 생기잖아요. 교점에서 만들어진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각을 우리는 막곡지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도 막곡지각이 되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각 A의 막곡지각, 각 C가 될 것이고요. 각 B의 막곡지각, 각 D, 각 D의 막곡지각, 각 B, 각 C의 막곡지각, 각 A가 되겠죠. 서로가 서로 막곡지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승질인 거죠. 막곡지각은 되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질이 탄생이 됐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 D 필요한 것만 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더했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뭘 이루죠? 평각을 이루죠. 그럼 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각 A 더하기 각 D가 얼마라고요? 180도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평각이 되죠. 아니 그러면 각 D에다가 각 C를 더해도 얘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180도라고 할 수 있죠. 웬열? 그 말은 각 A랑 각 C를 어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보니까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나요? 아 그러네. 따라서 각 A랑 각 C가 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B랑 D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해서 막곡지각의 크기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무조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막곡지각 뭐라고요?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의각과 억각의 일단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동의각은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들 중 같은 위치의 각을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의 선이 있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의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손을 이용하시면 돼요. 엄지, 검지. 가로, 세로 만나서 이루는 각. 또 내리면 가로, 세로 만나서 이루는 각. 즉, 각 A와 각 E가 동의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각 D와 각 H가 동의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각 B랑 각 F가 동의각인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꺾을까요? 각 C랑 각 G가 동의각인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무엇인지만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억각은 쉬워요. 얘는 서로 만나는 두 직선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한 직선이 기준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지그재그 위치를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극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예요? 지그재그니까 각 B랑 각 H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엇각의 관계고요. 각 C랑 각 E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엇각이 됩니다. 지그재그가 저것만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도 얘네가 엇각이고요. 이렇게 그려도 얘네가 엇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만 잘 보시면 되고요. 팁은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을 때 한 직선을 기준으로 지그재그를 그려서 엇갈린 위치에 있는 안쪽의 각을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평행선의 성질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평행선은 뭐예요?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평행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요? 평면에서요. 한 평면에서. 그렇구나. 그럼 이때 무엇의 크기는 서로 같고 무엇의 크기는 서로 같고 동측 내각의 크기합은 무엇이다. 자,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만나는 한 직선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동의각과 억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 이 각을 내가 A라고 할게요. 막꼭지가 크기 같은 거니까 얘가 A가 되겠죠. 맞나요? 나 이 각을 B라고 할게요. B가 되겠죠. 막꼭지가 크기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얘를 작도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또 도구를 이용해서 그대로 얘를 아래로 평행해서 이동시키게 된다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같음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평행하는 두 직선과 만나는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고요. 동의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선에 의해서 무엇의 크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항상 같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봤더니 웬요? 얘네 둘이 같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났더니 막꼭지가 크기는 무조건 같음을 이용해서 지그재그 억각의 크기는 같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억각의 크기도 같구나. 또한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얘네들도 억각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억각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동측 내각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을 때 같은 측에 있는 안쪽의 각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디귿자를 그렸을 때 여기랑 여기에 위치해 있는 두 각의 관계가 동측 내각. 혹은 디귿자를 뒤집어 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측에 있는 안쪽의 각이라고 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측 내각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누굽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측 내각의 관계. 이 각과 이 각이 동측 내각의 관계. 그런데 말입니다. 평행선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한 직선에 대해서 A랑 B 합이 항상 얼마예요? 180이죠. 얘네 두 개 더한 게 180? 180. 따라서 평행선에서 벌어지는 동측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가 돼요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얘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 두 개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1번,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평행선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랩하듯이 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각이랑 이 각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의각의 관계라고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렇게 밀어 움직일 수가 있는 사실 때문에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의각의 크기 같으면 LM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은 항상 평행하다 주장할 수가 있고요. 억각의 크기 같으면 이라고 했을 때는 즉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의 관계였는데 크기마저 같아졌다면
둘이 같으면 같은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의각의 크기 같으면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억각의 크기 같아도 두 개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어? 야, 동의각 같은지 확인해봐. 야, 평행해. 야, 억각 같은지 확인해봐. 그럼 평행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있고 여기 제가 105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85도라고 했어요. 잘 보면 평행한 것 같죠? 근데 확인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각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웃하는 각인 거죠. 180 이룬 거니까 여기 구해보세요. 180에서 85도를 빼봐요. 그쵸? 95도가 되죠? 동의각의 크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직선은 평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꼭 확인하시고 평행한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에 보이는 모양이 다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분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훅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마요, 이등변 삼각형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못 그리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뭐라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제가 안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어요. 성질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두 밑각이 크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기호로 쓰면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 용어를 그리로 읽어주시면 돼요. 성질은 A를 꼭지점으로 나머지 두 점을 바라보셨을 때 두 밑각인 거니까 각 B랑 각 C가 같다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것이고요. 정삼각형을 그리면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은 각이 다 모두 몇 도라는 사실, 60도, 60도. 세 각이 모두 같은 거니까 180을 3등분하면 60, 60, 60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정삼각형 나오면 변의 길이 다 표시하시고요. 각도 다 60도로 표시를 하시게 된다면 은근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직각삼각형에 쓰임새는 굉장히 많죠. 자,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뭘 것 같아요? 그대로 용어를 풀면 된다고. 용어. 한 개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 한 개의 각이 90도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성질이 뭐냐 물으신다면 바로 이거죠.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우리 뭐라고 하죠? 네, 이를 빗변이라고 하죠. 자, 빗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의 관계가 중요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한글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ABC로 외우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딱 괜찮은데요. 빗변은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라는 것을 혹은 그림에서 바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긴 변일 수밖에 없고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모양, 꼴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이고 이거 하나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누군지에 따라서 방정식 풀듯이 계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선분 AB 그리고 선분 AC, CD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뭐이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셨어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한다고요? 두 밑각의 크기 같다. 40, 40. X, X. X의 크기랑 Y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요. 안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앞에 개념 설명할 때 팁이라고 알려드린 거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을 연장해서 그게 된다면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 바로 이웃하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죠.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을 이룹니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별표라고 할까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세각을 더하면 항상 무조건 얼마예요? 18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더해도 180이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이 각이 동그라미와 별의 합이어서 180, 180 이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변의 연장선은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요 라는 성질이 그래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겠어요. 이 변을 연장하셨잖아요.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 40, 40 더하시는 거니까 x의 크기는 80도가 될 것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도 변의 연장선인 거잖아요. 삼각형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변의 연장선 40과 80의 합이 바로 외곽의 크기. 더하니까 얼마요? 각 y 크기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80도, 120도를 쉽게 구해냈죠. 보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에서 AE, BF, CG, DH 8cm.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예요. 그쵸? 맨 처음에 주어진 ABCD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각형 밑줄 그으시고요. 한 면이 12cm라고 했고요. AE, BF, CG, DH가 8cm래요. 바로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8, 여기 8, 8, 8입니다. 자, 문제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느낌으로 증사각형. 왜죠? 자, 12에서 8을 뺍니다.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4cm가 되죠. 12에서 8 뺀 나머지 4cm. 8, 여기 4cm. 8, 여기 4cm. 그냥 4, 8을 기준 보셨을 때 이게 직각이잖아요.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모든 면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이 같습니다. 4, 8 직각, 4, 8 직각, 4, 8 직각. 이 4개의 삼각형이 뭐예요? 포개면 겹쳐지는 합동의 관계인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할 이야기긴 하지만 처음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근데 4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정사각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각이 모두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4개가 모두 합동이었기 때문에 X 동그라미를 친다면 얘가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래야지만 얘 잘라서 붙이면 포개어지고 포개어지고 포개어지겠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이 주어진 삼각형 한 개에서요. 90을 제외한 X와 동그라미 합은 항상 얼마가 되어야만 하죠? 90이 되어야겠죠. 아니 그러면 일로 가지고 와볼게요. 직선에 대해서 뭘 이뤄요? 180을 이루죠. 두 각의 합이 얼마인 걸 알기에 90인 걸 알기에 나머지 중간에 있는 각은 그쵸 90이어야지만 180이 되죠. 같은 방법 90, 90, 90이 되겠죠.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각이 모두 90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네요. 그것은 예를 잡을까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빗변의 길이 말하는 얘기죠. 따라서 선분 H의 제곱은 직각인 두 변의 제곱의 합인 거니까 8제곱 더하기 4제곱이고요. 계산하시면 64 더하기 16입니다. 그 얼마가 나오세요? 80이 나오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 변의 길이를 직접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바로 넓이잖아요.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 이거 넓이는 80 하시고 넓이 단위를 붙이면은 정답이 바로 구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은근 문제에 나오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밑변과 높이 길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자, 밑변의 길이가 같대요. 밑변. 그리고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삼각형의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여기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사이 거리가 높이인 거예요. 그러면 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아이는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 칩시다. 둔각 삼각형인 거죠. 이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는 어떻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다 수선은 어떻게 써요? 라고 하시는데 연장선. 바로 못 쓰면 연장을 하셔서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밑변 혹은 그의 연장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사이 거리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즉 평행선과 관련이 있죠. 뭐냐면 밑변을 연장을 해요. 얘랑 평행한 선을 한 꼭지점을 지나가도록 그었을 때는 평행선 사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거든요. 이 일정한 사이 거리가 삼각형에서 높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는데 이 사이 거리가 폭 일정한 높이가 되는데 밑변은 밑변끼리 같고 이 높이는 높이끼리 같다면 모양은 다르지만 무조건 무엇은 일치해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모양과 관계없이요. 밑변과 높이가 각각 같으면은 넓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즉 높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높이는 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이 길이가 H, 이걸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것이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높이가 H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뭘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 HH 약분하면은 B가 A 대 B가 되겠죠. 따라서 높이는 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밑변의 길이의 B.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의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되겠죠. 좀 수정할게요.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바로 밑변의 길이의 B랑 같다. 뭐 비율과 같다. B와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언제 나오냐면은 이럴 때 나와요. 중요한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한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쪽을 S1, 여기를 S2라고 친다고 여기가 A점, B점, C점, D라고 친다면 삼각형 ABD의 넓이 대 삼각형 ADC의 넓이 B라는 것은 S1 대 S2를 말하는데 이 넓이 B가 바로 밑변의 길이의 B인 BD 대 그리고 DC 혹은 CD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문제에 쓰이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높이는 같죠? 밑변과 평행한 선을 쓱 그으면 사이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3번.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이에요.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 증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시게 된다면 수직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기도 하죠. 얘를 접는 선으로 포개면 좌우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0의 절반 90, 90.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60도고 60도고요. 60의 절반인 거니까 30도가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알아두면은 P가 되고 살이 된 내용인 거죠. 90이고요. 60이고요. 30인 경우에는 항상 길이의 B가 일정한데요. 요 길이가 1이면 여기 2배 한 값이 얘가 되고요. 루트 3을 곱한 값이 얘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A면은 그 절반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B를 말해준 거예요. 1대1 루트 3이라는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절반인 거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값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따라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뭐예요? 한 변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한 변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넓이는 밑변 높이가 되는 거니까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곱하시면은 4분의 루트 3이고요. a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증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 한 변 제곱입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3 a 제곱. 엔간하면 제가 외우란 말 절대로 안 하는데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즉석에서 써먹기 딱 괜찮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남은 내용은 삼각형의 합동인데요. 도형의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죠? 잘 따라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내용이 많진 않아요. 합동은 폭이었을 때 완벽하게 겹쳐지는 두 도형의 관계를 합동이라고 하죠. 자, 기호로는 짝대기 3개를 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을 가지고 두 개의 도형이 합동임을 주장하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대응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점. 대응점의 순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볼 수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게 포기할 거 아니에요. 겹쳐서 완벽히 일치하는 거 보려면 꼭지점끼리 이렇게 견주어 볼 거 아니에요. 대응시켜보고 변의 길이 같은 것끼리 대응시켜 볼 거 아니에요. 자동 각도 대응하는 것끼리 이렇게 견주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인 도형의 성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합동인 두 개의 도형이 주어져 있다면 대응하는 무엇이 같습니까? 변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항상 같고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데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먼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에요. 이건 우선순위예요. 그래야지만 꼭지점 순서를 잡기가 되게 좋거든요.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에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간단한 이유가 변이 3개고요. 각이 3개고요. 꼭지점이 3개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변 그리고 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꼭지점은 자동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변이 3개라면서요. 자, 변을 3개 하면은 각은 반 개만 따지면 되죠. 변이 2개면 각은 1개만 따지면 되고 변이 1개면 각은 2개만 따지면 돼요. 자, 변이 0개면 각은 3개만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각이 3개만 가지고는 합동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각을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이 3개만 주어져 있을 경우 삼각형을 하나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동을 이야기하려면은 삼각형의 작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간이 겁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삼각형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75도, 얘를 뭐라고 할까요? 뭐 65도라고 할까요? 그럼 나머지 각은 몇 도가 돼야 될까요? 75도, 65도가 얼마예요? 140, 140, 40. 즉 늘려요. 즉 늘려요. 그리고 이걸 평행선을 쓱 긋습니다. 자, 평행선에 의해서 우리는 동의각의 크기 같다는 거 배웠잖아요. 65도니까 몇 도예요? 65도. 40도니까 40도. 자, 봐요. 두 개의 삼각형만 바라봐도요. 각이 75도, 65도, 40도. 75도, 65도, 40도. 각 3개가 각각 같잖아요. 두 개 삼각형이 포개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각이 3개 주어져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릴 수 있죠. 때문에 각이 3개만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각형 2개를 포개었을 때 합동이에요 라는 주장이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각이 3개만 주어진 걸로서는 삼각형의 합동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3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3개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만 있다고 해서는 아닌 거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즉,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 같고요. 이 변과 이 변이 같고 이 변과 이 변이 같으면 폭이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하나로 그릴 수 있는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변을 우리가 사이드라고 해서 S 앞글자 따온 거예요. 그래서 SS 합동이라고 하죠. 두 개의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한 쌍, 두 쌍, 세 쌍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합동이에요 라고 하시고요. 기호로는 삼각형 ABC 합동이시고요. A점에 대응하는 각이 D점이고요. B점에 대응하는 각이 E점이고요. C점에 대응하는 각이 바로 F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 이 말 한 거예요. 대응하는 각을 기준으로 순서를 바라보시면 돼요. X 동그라미 별표, X 동그라미 별표, 삼각형 DEF라고 쓰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SSS 합동이라고 적으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자, 이제 변이 3개인 거 했으니까 변이 2개, 각이 하나인 거 보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SAS 합동이라고 하죠. 두 변과 그 끼인 각. 변 2개 사이 각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그리는 방법 하나 정도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각을 이렇게 하나 작도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하나 그려요.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인 하나 원을 그려요. 무조건 이 점하고 이 점이 생기잖아요. 연결하면은 딱 하나의 삼각형이 무조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있는 경우에는 딱 한 종류의 삼각형을 그려낼 수가 있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반드시 두 변과 끼인 각일 때만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또 그 끼인 각이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얘를 포개었을 때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와 합동 삼각형 DEF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SAS 합동이라고 옆에 살포시 적어주면 돼요. 변이 2개 있고 각이 1개 있을 때는 각이 무조건 그 끼인 각일 때만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끼인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일 때는 삼각형이 딱 1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2개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1개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살짝만 맛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각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각을 하나 쓱 그렸습니다. 각을 작도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원을 그렸더니 이 변을 하나 옮겨왔어요. 자, 나머지 변은 이쪽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길이를 잡는데 원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 변도 그 나머지 한 변 될 수 있죠. 그러면 2개의 변을 알고 있고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을 알고 있어서 이런 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노란 거랑 초록색을 2변으로 하고 나머지 한 각이 이거인 거 똑같잖아요. 하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끼인 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그려질 수 없는 조건으로 합동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두 변과 끼인 각일 때만 반드시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두 각과 한 변인데요. 자, 일명 아싸합동이라고 하죠.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요. 양 끝각이 같으면 이것도 삼각형을 그려내는 원리 때문에요. 포개면 겹쳐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두 변과 한 변과 두 각만 주어져 있어도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2개의 각이 각각 같아요. 나머지 한 각은 자동 같아야죠. 왜? 세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2개의 각이 이미 각각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이 자동 같아져서 무조건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 같은 조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얘도 합동인 것이고요. 일명 아싸합동이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SSS, 두 번째 SAS, 세 번째 ASA 모두 다요. 일단은 모양이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각이 어디가 같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합동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네. 자, 합동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럼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직각을 right angle이라고 해서 R로 사용합니다. 빗변은 H로 하고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직각은 90, 같잖아요.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걸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면이 같은 걸 알고 있을 때 지금 방금 배운 사실을 이용해서 두 개가 합동임을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렇게 그릴게요. 쓱. 지금 이 길이가 같잖아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 같고요. 이 한 변이 공통변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90, 90이잖아요. 90, 90 더하면 얼마가 돼요? 180이죠. 그러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또 밑각이 각각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음을 보여준 후 두 개의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알고 있는 조건이 공통변이고요. 그리고 이 각 90이고요. 그러면 각 하나 같고 각 하나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즉 이 변과 이 변이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은 같고요. 양 끝각이 각 같은 거니까 두 개가 무슨 합동? 아싸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의 삼각형 무조건 합동임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ASA 합동임을 보여준 후 두 개는 합동이에요 라고 주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이제 알아냈으니까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직각이 같고요. 빗변의 길이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으면은 RHS 합동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의 합동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합동 조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찬히 잘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것이니 중간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요. 끝까지 공부를 마쳤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